원래 우리나라 정치는 이권에 얻은 더러운 놈들이 하는 것이고 모든 사물에는 음양이 있어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보다는 저라도 중도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치권에 쓴소리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1970, 80년대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고민은 고속 성장의 과실을 국민 전체에게 나누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국가 자본이 적은 우리나라의 형편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과실을 모아주어 재벌을 키우는 것이 좋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노태우 정권 때에는 세제개혁을 통해 국민과의 과실 나누기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정경유착이 고착화되어 있는 시점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기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주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자본주의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정부가 조금 개입하는 스몰 수종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굳이 얘기하자면 박쥐 같은 중도파이지만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례로 2014년 입주한 서울 모처의 행복주택 분양 가격은 4억 원대였는데 2020년 7월의 가격은 14억 원입니다. 6년 만에 10억 원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벌써 10년 된 얘기지만 젊은이들이 3강 5륜 중에 하나는 조실 부모라고 합니다. 빨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물려받는 게 큰 덕목이라는 이상한 논리 기조가 생긴 겁니다. 이게 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특히나 정치하는 쓰레기들 때문입니다. 세금 납부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우리나라 대부분 봉급자의 유리할 지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자영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탈루하기도 하고 세금 납부를 고의로 연체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시한 1가구 1주택 2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가져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금리가 낮은 상황 하에서 큰 돈을 벌고자 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안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인 사회구조가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수도 없는 부동산 정책 끝에 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6%까지 올리는 초강수를 썼다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분들에게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분들도 자신의 집값이 떨어질까봐 급매물로 싸게 집을 내놓으면 허위 매물이라 신고를 하는 세상인데 한마디로 글쎄요입니다. 저는 12년 된 TG 그랜저를 갖고 있습니다. 보험 가격으로는 TG 그랜저 가격은 25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자동차 보유세는 53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재산에 21%의 세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가정에 꼭 필요한 승용차가 특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시절이 아닌 현 시점에서 직접세의 형평을 맞추려면 앞서 말한 14억 24평형 행복주택은 공시가격의 60%만 인정하더라도 연간 1억 7,6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과세의 형평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최근 현 정권이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종부세 최고 6% 부과에 대해 어떤 분은 세금을 더 걷어 정권 유지를 위한 선심성 사업에 쓰려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 현 정권 모두 고심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출산율 저하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엄청난 육아비용과 교육비가 드는데 어느 누가 아이를 많이 낳겠습니까? 정부 세금이 많이 거친다면 그 재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건립해서 보육비도 적게 하고 보육하는 교사를 준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립보육기관에서의 문제점도 개선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을 살펴보면 복지 혜택이 과다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간접세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 직접세 비율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다른 선진국보다 직접세 비율을 높이던 현 상태를 유지하던 아니면 더 낮추던 그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직간접세 비율을 떠나 현 시점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상향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비싼 부동산은 세금을 많이 내고 가격이 낮은 부동산은 세금이 적도록 해서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주택 공급이 병행되어야겠죠. 보유세를 많이 올릴 경우 당장은 다수의 선량한 1가구 1주택자도 보유세 문제로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투기는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까지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장만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해 젊은 사람들마저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가수요로 인한 가격 폭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금의 종부세 인상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멈추게 하고 심지어 미친 듯이 이미 올라버린 주택가격을 원위치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 세율은 더 인상해야 합니다. 서울의 강남 상구처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모여 살기를 원한다면 세금을 많이 내고 살면 됩니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비싼 동네 가격이 오른다고 주변의 주택가격까지 덩달아 터무니없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수만 늘린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직접세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올바른 정책 사업에 쓰고 소득세 누진 구간을 확대하여 저소득자의 세율을 낮추어 이들의 소비 여건을 개선시켜 주어야 하며 또한 간접세를 낮추는 정책을 병행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세제 개혁을 통해 과세 형평을 맞추어 서민들의 고통이 줄고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하는 것들이 몰라서 안 합니까? 다 자기들 세금 덜할까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왜 그것들은 정년도 없어?